저는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부터 지루성 두피염으로 진짜 고생을 많이 했고요.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부터는 이제 본격 탈모에 대한 고민도 커졌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샴푸 같은 이런 헤어 두피 제품에 되게 민감해지고, 샴푸 하나에도 제 두피랑 모발 상태가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본 샴푸만 해도 막 70개, 80개가 넘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샴푸를 쓰면서 느낀 거는요, 그 샴푸 고유의 사용감이 되게 다르고요, 그 샴푸가 주는 그 볼륨감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샴푸라는 게 우리 누구나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사용하는 그런 필수제인 만큼, 어떤 샴푸를 쓰는지에 따라서 우리 두피 모발 건강도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 글들이나 댓글들을 보다 보면 탈모 샴푸는 효과가 없다, 과장 광고다, 다 거짓 광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제대로 된 좋은 그런 탈모 샴푸를 만나게 되면 이게 진짜 탈모 샴푸의 효과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샴푸가 우리 볼륨감을 어느 정도 살려주고요, 이렇게 살아난 볼륨감으로 우리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서 선순환이 돌게 돼요. 그래서 탈모 전문의사로서 샴푸만 70개, 80개 넘게 사용해본 탈모인으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탈모 샴푸를 직접 제작해 봤던 탈모 샴푸 회사 대표로서, 두피와 탈모로 고민인 분들이 샴푸를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이런 요소들을, 좋은 샴푸를 고르는 실질적인 팁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니까 뒷부분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샴푸를 고를 때 피하면 좋은 성분들, 제품들입니다. 샴푸는 일단 이 머릿결 개선에 초점을 둔 일반 샴푸보다는 모발의 볼륨감과 두피 건강에 초점을 맞춘 이런 탈모 샴푸들을 사용하는 게 일단 훨씬 더 좋아요. 샴푸를 만들 때는 이 컨디셔닝을 얼마나 넣을 것인지, 볼륨감을 얼마나 살리고 세정력을 얼마나 넣을 것인지 크게 정하게 되는데, 일반 샴푸는 머릿결을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컨디셔닝 배합을 높이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탈모 샴푸는 이 컨디셔닝은 조금 줄이면서 볼륨을 높여야 되니까 세정력을 높이기도 하고 양모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성분들 배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탈모 샴푸를 쓰고 나면 머릿결이 좀 많이 뻑뻑해졌다, 머릿결이 좀 안 좋아진 것 같다 느끼는 분들이 많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샴푸를 고를 때는 이것저것 좀 사용을 해 보시고, 모발의 볼륨감과 머리의 부드러움, 이런 밸런스를 잘 잡은 샴푸를 선택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발 볼륨이 고민이라면 탈모 샴푸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이때 꼭 피하면 좋은 그런 성분들이 있거든요. 설페이트류 계면 활성제 성분, 그리고 하나는 멘톨이라는 성분이에요. 설페이트류 계면 활성제는 우리 두피나 피부에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게 이미 연구로도 잘 밝혀져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계면 활성제류에 비해서 가려움이나 따가움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페이트류 계면활성제는 꼭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멘톨이라는 성분은 화한 느낌을 주는 성분인데, 탈모인한테는 두피에 되게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탈모가 시작이 되면서 호르몬에 민감해지면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또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두피가 보통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게 되는데, 이 멘톨이라는 성분이 주는 이 화한 느낌이 두피를 안 좋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샴푸를 선택을 하실 때는 이 설페이트류 계면활성제는 꼭 피하시고, 멘톨도 웬만하면 피하자. 자, 두 번째 주제는 컨셉 성분에 속지 말자. 시중에 나와 있는 이 탈모 샴푸들을 보면 우리 샴푸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탈모에 좋아요, 모발에 좋아요, 두피에 좋아요, 이런 광고들을 하는 걸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광고들이 다 미미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품의 상세 페이지나 광고들을 보면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이 성분의 특성에 한한다는 그런 조그만 글씨가 붙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컨셉 성분에 너무 속으시면 안 되고, 그나마 제일 근거가 있는 성분이 바로 카페인이라는 성분인데, 카페인 1%가 들어간 샴푸도 임상 근거가 있는 건 맞지만 탈모약이나 미녹시딜 같은 의약품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효과예요. 그래도 이 카페인이 주는 효과 때문에, 이런 임상 근거 때문에 커피 샴푸가 유명한 거고, 또 카페인 샴푸가 유명한 거고, 심지어는 샴푸에 커피를 타서 사용하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샴푸를 고를 때는 이런 컨셉 성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그런 탈모 치료 효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샴푸는 무조건 썼을 때 나랑 잘 맞고 순하고 볼륨감, 양모 효과가 좋은 샴푸를 사용을 하는 게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볼륨감도 살려주면서 이 모발도 부드럽게 해주면 더더욱 좋고요. 세 번째 주제는 샴푸 속에 들어있는 이 향료, 과연 약인가 독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샴푸의 성분들을 보다 보면 하나같이 다 향료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두피 건강만 생각한다면 향료가 없는 제품을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향료도 향료마다 두피염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료가 없는 걸 쓰는 게 제일 좋고, 이 향료가 있다 손 치더라도 전성분의 끝자락 쪽에 위치한 제품을 고르는 게 좋다는 거. 왜냐면 전성분의 앞쪽에 있을수록 이 성분의 비중이 높은 걸 의미하는 건데, 인공 향료는 비중이 적을수록 두피염이나 이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향료의 비중이 높을수록 알러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꼭 인지하시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향료가 아예 없는 제품을 추천드리지는 않는 편인데, 왜냐면 향료가 없는 샴푸로 머리를 감고 나면 정수리에 금방 냄새가 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또는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 냄새가 은근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 향료가 있다고 해서 너무 배척할 필요는 없고요. 전성분의 제일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제품이라면 안심하셔도 되세요. 자, 네 번째 주제는 내 라이프 스타일과 맞는 세정력의 샴푸를 찾도록 하자. 샴푸를 제작할 때는 샴푸 고유의 세정력을 설정하게 돼요. 어떤 계면활성제를 얼마나 넣을 것인가에 따라서 그 샴푸의 세정력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샴푸는 세정력이 높고 어떤 샴푸는 세정력이 낮은 것인데, 사람은 각자 두피에 분비되는 이 피지의 양도 다르고 하루에 샴푸를 하는 횟수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A라는 똑같은 샴푸를 쓰더라도 어떤 사람은 세정력이 강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샴푸를 아침 저녁으로 2번 하기 때문에 세정력이 높은 샴푸를 쓰면 많이 좀 강하다고 느끼고 두피가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각자 자신한테 맞는 이 세정력의 샴푸를 적당한 빈도로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정력이 적당하거나 좀 약한 샴푸를 사용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머리 감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주제, 추출물이 적은 샴푸를 사용하자. 샴푸의 전성분들을 보다 보면 이런저런 추출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런 샴푸를 볼 때가 있는데, 여러 추출물들이 많을수록 특정 추출물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자극감을 느끼고 두피염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추출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쓰이는 이 방부제들이 샴푸에도 조금씩 미량 섞여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두피 자극원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전성분을 확인하시고 추출물 성분이 많지 않은 그런 샴푸를 고르도록 하자. 그래서 용닥터몰 샴푸에도 이 추출물들이 거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자, 6번째 주제, 스케일러 샴푸는 절대 사용하지 말자입니다. 시솔트 스케일러 같은 물리적인 이런 스케일러 제품이나 화학적인 스케일러 제품을 사용하면 두피에 굉장히 많은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탈모 두피로 고민인 분들이라면 스케일러 샴푸나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괜히 각질을 제거하고 두피 관리를 하려다가 두피염만 더 악화시킬 수 있고요. 없던 두피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피 환경이 이렇게 점점 망가지는 악순환을 밟게 되면서 머리카락도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거. 저도 실제로 경험을 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스케일러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면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주제는 저 용닥터가 만족했던 샴푸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제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튜브를 해오면서 또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탈모 관리, 두피 관리를 해오면서 이런저런 샴푸들을 80개 이상 사용을 해봤는데, 근데 그렇게 저를 만족시켰던 샴푸들이라고 하더라도 아쉬운 점들이 하나씩은 존재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초기에 제가 좀 만족했었던 샴푸가 폴리젠이라는 샴푸인데, 거의 한 4년, 5년 전인데 당시에는 가격도 되게 착했고 저한테 필요했던 이 모발 볼륨감, 양모감도 잘 살려줘서 좋았고 자극감도 없어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하곤 했었는데, 모발이 뻣뻣해진다는 피드백을 잡으려다 보니 리뉴얼된 제품에서는 제가 좋아했던 그 양모감이 좀 많이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게 된 거고, 가격도 어느 순간 보니까 좀 많이 올라가 있어서 그 메리트가 사라져 버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고요. 아발론 오가닉스 비오틴 B 컴플렉스라는 샴푸도 제가 진짜 만족을 하고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했던 샴푸인데, 순하고 양모감도 좋고 머릿결도 그만큼 좀 많이 부시시하지도 않고 다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국내에서 파는 사람도 많이 없고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국내에 좋은 샴푸들도 워낙 많이 나와서 좀 그 메리트가 상실된 느낌이 있다. 그래도 이 샴푸만 두고 보면은 굉장히 제품력이 좋았다는 거,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좀 사용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은 라보에이치 두피 강화 샴푸도 제가 만족하면서 썼던 샴푸 중에 하나인데, 멘톨 성분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게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샴푸는 쓰고 나면은 좀 화한 느낌이 다른 샴푸들에 비해서 좀 더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라보에이치를 좀 좋아하고, 저처럼 이 화한 느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두피가 좀 예민한 분들이라면 라보에이치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감한 분들은 이런 측면을 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닥터그루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샴푸인데, 일단 사용감도 좋고 머리 볼륨도 잘 살아서 만족스럽고요. 전체적으로 평타 이상은 하는 샴푸라서
포함을 시켰어요. 네 번째는 다슈 한방 두피 골드 샴푸. 이게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샴푸도 다 좋았어요. 다만 단점이라고 하긴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한방향이 좀 있어서 호불호가 좀 나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샴푸는 레베코코라는 샴푸입니다. 2통 정도를 다 비울 만큼 꾸준히 사용했었던 샴푸예요. 황칠나무 추출물이라는 식물 베이스의 추출물로 만든 샴푸인데, 특이한 게 샴푸임에도 향균 테스트를 따로 진행할 만큼 두피염 문제성 두피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샴푸예요. 식약처 고시 탈모 완화, 기능성 성분들도 들어가 있고 설페이트나 멘톨, 크게 눈에 거슬리는 성분도 없어서 전체적으로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모발 빠짐 양호했고요. 가려움이나 자극감 없이 잘 사용했었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모감은 만족스러웠는데 약간은 조금 차분하게 볼륨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적당한 점도에 적당한 거품,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세정력도 적당해서 아침 저녁 2번 사용하기 부담 없고 전체적으로 괜찮았다. 두 번째 소개드릴 샴푸는 헤드웍스 샴푸입니다. 모발 빠짐도 덜하고 자극감도 없었고 양모감도 좋았고요. 향도 무난했고 세정력도 너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고 적당해서 괜찮았고요. 2번 감기 전혀 부담 없고 괜찮았어요. 적당히 쫀쫀하고 거품도 적당해서 좋았어요. 성분도 특별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서 괜찮았는데, 이렇게 모든 면에서 합격점을 주고 싶은 샴푸임에도 가격까지 저렴합니다.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10,000원 중반으로 가격이 나오지만 공홈으로 가셔서 구매를 하셔야 가성비 좋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샴푸는 메디올 샴푸입니다. 검색량이 많아서 그냥 단순히 구매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검색하다가 눈에 띄어서 사용해본 샴푸고요. 탈모 완화 기능성 성분들 들어가 있고 설페이트류 계면활성제는 없지만 멘톨에 여러가지 추출물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추출물들이 엄청 많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경계를 하는 편인데, 특정 추출물 또는 그 추출물을 보관하는 방부제에 알러지를 보일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져요. 개인적으로 선호는 하지 않는 편인데 성분은 성분일 뿐 써보니까 너무 잘 맞았고 전체적으로 괜찮아서 이것도 한 병 거의 다 썼어요. 모발 빠짐 양호했고 양모감도 괜찮았고 자극감도 없고 거품도 적당히 잘 나면서 세정력도 사용감도 무난하게 괜찮았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청미정 샴푸. 다시마 추출물 베이스의 천연 샴푸로 순한 성분을 강조하는 샴푸예요. 성분을 보면 다른 샴푸들, 일반 다른 샴푸들이랑은 많이 다르죠. 화학적인 느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인공 향료도 없고요, 멘톨도 없고요, 계면 활성제도 굉장히 전연스러워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모감은 나쁘진 않았는데 앞선 다른 샴푸들에 비해서는 차분하게 정돈되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천연 샴푸라고 해서 세정력이 좀 아쉽거나 그럴 것 같았는데 전혀 그런 면에서 아쉬운 거 없이 괜찮았고요. 다시마 냄새가 좀 날 줄 알았는데 시트러스하고 플로럴한 향이 저는 괜찮았어요. 자세하게 맡아보면 다시마 같은 해조류 냄새가 나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사용할 때 점도가 너무 묽다 보니까 손에서 거품을 낼 때 너무 잘 흩어져서 조금 불편했어요. 이렇게 제가 추천드렸던 샴푸들도 다 각자 이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리뉴얼이 돼서 나오고요. 특징도 다 달라져 버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샴푸의 특징은 성분들에서 나오는 게 기본이지만 컨디셔닝과 세정력의 배합에서 오는 그 사용감이 크게 와닿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샴푸를 볼 때는 컨셉 성분에 혹하지 마시고 무조건 순하고 성분이 착하고 볼륨감 좋고 동시에 부드러움도 잘 잡아주는 그런 균형이 잘 잡힌 샴푸를 선택하는 게 좋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샴푸는 우리가 매일 쓰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어떤 샴푸를 쓰는지에 따라서 두피와 모발 건강에 엄청난 나비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샴푸를 선택하실 때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